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지 않고 6월에 따로 보고요. 세무조사나 소명에 대한 요청도 일반 사업자들에 비해 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신고 잘 하라는 뜻에 보통 대표님들이 간혹 성실 대상자세요 이러면 제가 성실하게 신고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벌써 겁을 먹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때 거래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세무사 단톡방에 그냥 넘기세요. 그럼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성심세무의 한재문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경지민 사무소의 경지민 세무사입니다. 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이 좀 굉장히 긴장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 중에 일정 수익 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자, 업종별로 수익 금액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장부기장의 내용을 세무사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세무대리인이 확인서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지 않고 6월에 따로 보고요. 그리고 세무조사나 소명에 대한 요청도 일반 사업자들에 비해 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신고 잘 하라는 뜻에 하는 건데, 보통 대표님들이 간혹 성실 대상자세요 이러면은 제가 성실하게 신고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네. 종합소득세 유형에도 S 유형이라고 해서 A, B, C, D, E, F, G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 중에 S라고 아예 분류가 따로 돼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네. 무슨 뜻일까요? 스페셜인가? 글쎄요. 그건 아니겠죠? 글쎄요. 스페셜? 네. 성실의 S는 아닐 거고요. 네. 어쨌든 S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니, 납세자 입장에서의 그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 성실신고 확인된 사업자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무사도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세무사도 잘못 신고하면 징계 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서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거 당하게 되면 세무사도 꽤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무사들도 되게 보수적으로 신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분들 입장에서도 잘못 신고했을 때 소명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가산세라든가 아니면 너무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탈루세액이 일정 조세범 처벌법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그 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5월에 신고하지 않고 6월에 하는 이유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돼요, 세무사가. 그래서 대표님들한테는 좀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는 게 성실신고 확인서에 대한 작성 비용도 또 추가로 청구가 되는데, 그 부분도 세액공제로 좀 가름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까다롭게 신고하는 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입니다. 60% 정도? 확인 비용이 60% 정도는 어차피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만 부담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이 부분 모르시고 계셨다가 갑자기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고 얘기 나와 버리시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일단 첫 번째로 매출 누락이 제일 중요하죠. 성실신고 확인된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장 거래 내역,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애초에 조사를 전제를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 입금액이랑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을 대비를 해봐서 입금액이 현저하게 높다, 그 경우에는 입금액 중에 매출이 아닌 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소명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사업용 경비를 썼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요. 그 법인세 신고처럼 통장을 다 확인을 해서 친인척 간에 좀 사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대표님이 사업용으로 쓰신 게 아닌데 장부상의 사업용 비용으로 또 계상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어치 천만짜리 샀는데 네. 보통 주장하시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저거죠. 거래처 사모님이 사장님한테 전달드린 금액이다, 이렇게 선물 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영수증 있을지언정 누구한테 줬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인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인스타 피드로 확인해야 되나요? 아유, 그런 거보다, 그래서 저는 주면은 이건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드리면은 확인서 다 받으라 그래요. 확인서 받고 상대방에 대한 서명이랑 주민등록증 앞면 이런 거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요청하기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선물 드리는데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이러면은 무슨 경품 추첨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적 경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족 인건비 드리는 건 거의 나옵니다. 네, 가족 인건비는 애초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할 때 가족 인건비를 별개로 작성한 서식이 있어요. 인건비 중에 가족한테 지급한 거,
친인척한테 제출한 걸 따로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 인건비는 실제로 그냥 진짜 일을 하시면 괜찮은 건데 그냥 상관없어요. 일을 안 할까 봐. 네. 안 했는데 그냥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비용을 좀 분산시켜서 그 가족한테 소득을 귀속시키고 그리고 대표님 세금 좀 줄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족 특수관계인한테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별개인데 요건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실질과세에 따르면 소득률이 낮을 수는 있는데 소득률을 검토합니다. 같은 관할 지역 내에 같은 업종 코드로 들어간 애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그 평균 소득률의 80% 미만이 되면 소득률이 낮다고 경고문이 뜨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어쨌든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하나라도 걸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적격증빙 미수취한 금액이 너무 많을수록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 매입 비용이 적고 그냥 계좌 이체만 있는 비용 처리 내역이 일정 퍼센테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입력하더라도 오히려 가산세 입력하는 게 더 티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게 일정 금액 넘어가면 소명과 저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몇억 단위로 이제 입력한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거래처 당연히 조사 나왔죠. 근데 말씀 앞에서 좀 드리긴 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급여를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실제로 쓴 비용인데 예를 들면 뭐 해외에서 지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인건비 지출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엄청 금액이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인부들 일당이 요즘 최소 하루에 25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좀 받아서 비용을 넣어야 대표님 소득이 좀 줄어드는데 이제 좀 조심스럽죠. 그것도. 만약에 네. 좀 힘든 조사가 걸려가지고 그거 다 일용직으로 소급 신고해라 해버리면은 이제 과태료도 나오고 네, 고용산재보험 과태료도 나오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면 또 그것도 나오고 하니까 좀 골치 아파진 일이 많이 발생하긴 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 쓰시거나 하는 경우에 근데 또 매출액이 커서 성실신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행정사 통해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적법한 이제 인건비 신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미리 취해 그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자 변경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네. 비자 변경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과태료 나오면은 양 당사자한테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한 1,4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네. 강제 출국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사실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유의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 미리 좀 대비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일단 하반기에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시즌 끝나고 7월에 상반기 부가세 끝나고 하반기에 이제 무조건 매출 검토해 보셔야 돼요. 1월부터 6월까지 검토를 무조건 하반기에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좀 관록이 좀 필요한 게 상반기에만 매출이 집중된 업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반기에 매출이 적고 예를 들면 뭐 의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겨울 옷이 사실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월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는 좀 적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카페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매출보다 7, 8월 매출, 여름 매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이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를 단순히 할 수는 없겠지만 상반기 어쨌든 결산해놓고 매출 추이를 작년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매출 추이를 비교해 본 다음에 성실이 넘을 것 같으면 바로 법인 전환 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장을 미리 받아본다든지.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벌써 겁을 먹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특히 헬스장은 5억만 넘으면은 성실이잖아요. 그 5억 넘으면 되는데 대부분 현금 영수증을 안 끊기 때문에 매출이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금 영수증 발행은 그 날에만 할 수 있어요. 지연 발행하면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무 발행 업종은 반드시 12월 31일 안에 내가 누락한 매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연 가산세를 떠나서 또 아예 발행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를 또 가산세로 내셔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기 이전에 현금 영수증에 대한 매출은 꼭 발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매출 누락은 건설업 같은 용역 업종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헬스장 같은 업종 있죠. 아니면 광고 대행사 이런 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 보고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조금 걱정돼요. 다른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격증빙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는 미리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사업장에서 큰 장비를 바꾸거나 뭐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할 때 저희 그냥 부가세 10% 아끼시고 세액연에서 발행하시 마시죠. 이런 뭔가 좀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도 거절하시고
무조건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그 증빙 통해서 비용 처리도 받고 대표님 세금도 줄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부가세 10%는 다시 공제받는 금액인데 당장 유동성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일반 과세자라면 무조건 10% 주시고 세금 계산서 받아오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족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족 고용할 때 용역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니까 뭐 이게 띄엄띄엄 이체, 뭐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체한다든지, 맞아요. 뭐 12월에 한 번에 이체한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가족 인건비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런 것들 좀 지켜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 CCTV도 좀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해요. 실제 일하는 CCTV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좀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득률 저조 여부는 실제 소득률이 낮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일부러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대비하면 해결될 문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적격 증빙을 미수창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관련 견적서나 거래 명세표나 실질과세 원칙상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걸 미리미리 그때그때 좀 쟁여놓는 게 좋아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때 거래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세무사 단톡방에 그냥 넘기세요. 그럼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날짜에. 그렇죠. 저는 그냥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주세요. 거래명세표 그냥 찍어서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저 톡서랍 쓰거든요. 톡서랍 쓰니까 저희가 그 날짜에 올려가지고 그거 보고 산입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가능성은 나오겠지만 비용 처리하실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근데 사업이 바쁘시니까 그거 일일이 챙기기 힘드시더라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게서라도 해주시면 다 비용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격증빙 안 받지 마시고요. 좀 카드 좀 쓰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에 이제 저희 세무사들이 보통 뭐 매출 검토나 그 예상세액 검토하면서 대표님 지금 이대로 사업이 가면 연말에는 바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되실 것 같아요 하면 법인 전환하는 걸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난 성실이니까 법인 전환이야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요소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세무사랑 같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사 리스크가 큰 사업인지 아닌지는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가 제일 가장 잘 아니까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법인으로 가실지 개인으로 유지하실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재무 세무사였습니다. 네, 경지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